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김미경 대표님의 새 책 세븐테크를 요약해 볼게요. 3년 후 당신의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과 직업, 투자, 교육을 완전히 바꿔놓을 7가지 기술인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메타버스. 이렇게 7개의 신기술에 대해서 각 분야의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줍니다. 저에게 이 책의 최장점을 꼽으라면 7가지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기술을 알아야 하는지, 현재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상용화될 수 있을지 정말 읽기 쉽게 정리했다는 점이에요. 현재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이 기술들에 어떻게 접근하고 배우고 어떤 방향으로 대비해야 할지 알려주는 딱 좋은 요약본인 듯 합니다. 7가지의 기술 중에서 나에게 맞는, 관심이 가는 기술, 나의 비즈니스에 대입할 만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각의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기업들의 비즈니스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서 관심 있는 기업을 조금 더 특화해서 연구하고 싶은 분들, 테크가 아니라 경영 쪽으로 좀 더 궁금하신 분들, 또 특정 분야의 최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아주 정리를 신박하게 해두셨어요. 저도 이 책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세븐테크, 3년 후 당신의 미래를 바꿀 7가지 기술. 김미경, 김상균, 김세규, 김승주, 이경전, 이한주, 정지훈, 최재붕, 한재원,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프롤로그는 김미경 대표님이 쓰셨어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요. MKYU에 있는 3050 여성들이 과연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을 뒤로하고 기본적인 테크를 이해해야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무엇을 할지 상상할 수 있고 뭘 알아야 꿈도 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챕터는 마치 7가지 기술에 대한 프롤로그 같습니다. 정지훈 교수님은 미래학자이자 IT 융합 전문가이신데요. 지금까지 IT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왜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 왔는지, 윈도우와 인터넷이 어떤 식으로 지식혁명을 불러왔는지, 또 스마트폰이 어떤 식으로 모바일 혁명을 이뤄냈는지, 교양서적을 읽는 기분으로 슬슬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쏙쏙 잘 읽히게 쓰셨습니다. 보통의 산업 주기가 20년이라고 칠 때 PC와 인터넷이 등장한 첫 번째 사이클이 지나고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판을 뒤엎은 두 번째 사이클이 지나는 중이에요. 20년간의 거대 사이클이 산업 전체의 헤게모니를 바꾼다고 볼 때 우리는 세 번째 사이클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약 2025년쯤 시작할 것으로 보였던 이 세 번째 사이클이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졌습니다. 코로나가 진화의 시계를 빠르게 당겼죠. 이 세 번째 사이클의 핵심이 바로 세븐테크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공학,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렇게 7가지 기술들이 이끌 미래가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지훈 교수는 이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할 것 같은 기술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괜찮다고,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체 나는 인공지능도 모르겠고 사물 인터넷이나 로봇공학도 모르겠는데 세븐테크 너무 어렵다,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나는 인공지능을 정복하겠어! 이런 어마어마한 목표가 아니라 내 손에 쥔 스마트폰을 100%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지훈 교수님에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7가지의 테크놀로지를 각 전문가가 설명합니다. 먼저 이경전 교수가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해요. 인공지능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계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요즘엔 에어컨에 카메라가 달려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바람을 보내주거나 전자레인지에도 카메라가 달려서 실제 음식이 제대로 익었는지 알려주죠.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우리 스스로는 적극적인 목적형 인간이 돼서 더 의미 있는 목표,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공지능에게 목적에 맞는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김승주 교수가 블록체인을 설명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여기에서 NFT까지 짧고 간결하게 역사에서부터 개념과 현상까지 잘 정리해 주셨어요. 김승주 교수님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강의를 하신 내용이 유튜브를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디튜브라던가 트래블 그리드, 오픈시에 대한 글을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브 스튜디오스의 김세규 대표가 VR과 AR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포켓몬고 게임이야 워낙 유명하고 요즘 오큘러스 퀘스트 후기도 종종 보이고 그래서 엄청 멀게만 느껴지는 기술은 아닌데요. 의대에서 VR이나 AR 기술로 시신을 해부한다던가 미리 증강현실로 옷을 입어본다든가 군사훈련을 해본다던가 화재 장면을 연출해서 안전 테스트를 할 때 이런 기술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믹스한 혼합현실, 이런 혼합현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플랫폼이라던가 증강 디스플레이 같은 게 현실화되면 앞으로는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한재권 교수가 로봇 공학에 대해 설명해요. 로봇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잘하고 사람은 로봇이 못하는 일을 잘한다. 이 말을 모라벨의 역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역설 덕분에 로봇과 협업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나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 로봇 기술이 얼마나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는지 또 힘을 느끼게 된 로봇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는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최재붕 교수가 사물 인터넷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스피커라던가 스마트홈, 갤럭시 워치 같은 웨어러블 제품처럼 거의 모든 분야에 지금 사물 인터넷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스마트팜 같은 기술도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고요. 이제 우리는 사물 인터넷에 더 익숙해질 예정이죠. 다음으로 이한주 대표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클라우드라는 걸 아마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사진 저장하는 서버를 공유한다던가 아이폰에서도 아이클라우드를 써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클라우드의 개념이 의외로 익숙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집에 보관하지 않고 은행에 보관하듯이 전기를 직접 발전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전기를 빌려 쓰듯이 컴퓨팅 자원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예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자동차 클라우드, 미디어 클라우드, 유통 클라우드, 이런 모든 클라우드가 가능해지겠죠. 마지막으로 김상균 교수가 메타버스를 말합니다. 작년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요. 김상균 교수님의 책들도 소개했었죠. 저는 이 챕터를 읽고 나서 경험을 설계하는 일, 메타버스 내에서의 인간들의 경험을 설계하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까지 세븐테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봤어요. 이 책은
불안을 좀 덜어주는 기본서 같은 느낌이에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친절하게 쓴 책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나만 도태되면 어쩌지? 불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7가지 새로운 기술 중에서 관심 있고 시도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하나씩 이해하고 공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관심 분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죠. 읽으면서 역시 김미경 대표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네 하면서 뿌듯하게 읽었습니다. 우리 보플리 여러분,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